안녕하세요. 김원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옆돌리기 네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8개의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이목적구를 제자리에 놓고 일목적구와 내공의 위치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회전 많이 결정하고 그냥 얇게만 치면 쉽게 득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두꺼우면 제 몸쪽에서 키스가 발생하는데요. 자, 우선 키스가 발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홉 시의 회전으로 두께 4분의 1 정도를 시도했는데요. 두께가 조금 두껍다 보니까 이 아래쪽 부분에서 키스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두께를 더 얇게 내공이 일목적구보다 먼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시도하시면 성공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배치가 상당히 어려워지는데요. 자, 저는 두께와 당점의 조합을 조금 바꿔서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께를 3분의 1로 결정하고 회전은 6시 방향의 회전으로 시도했습니다. 일목적구가 장으로 진행을 하면서 다음 배치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여러분들 옆돌리기 1강의 제일 첫 번째 문제를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회전이나 아니면 중단, 상단의 당점을 시도할 수도 있지만 하단의 당점으로 두께를 두껍게 결정하시면 지금처럼 좋은 배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조금만 끌어서 시도를 하면 누구나 쉽게 득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배치입니다. 하지만 일목적구가 장으로 진행을 하면서 거의 내공이 도착할 때쯤 만들어지는 키스가 있는데요. 먼저 그 키스가 발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습을 하신 분들은 이 배치가 상당히 고민이 좀 되는 배치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일목적구와 내공에 진행하는 그 속도를 좀 바꿔주셔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두께와 당점의 조합을 조금 바꿔서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키스가 발생했을 때는 두께를 2분의 1 정도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두께를 3분의 2로 결정하고 회전을 7시 반 방향의 회전으로 시도했을 때 아주 근소한 차이로 키스가 피해지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여러분들이 두께와 당점의 조합을 조금씩 바꿔서 시도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2분의 1 두께만 피하시면 득점을 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다음 배치를 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 배치는 끌어서 옆돌리기를 진행시켜야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먼저 시도를 해보고 문제 해결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힘들이지 않게 쉽게 약간만 끌면 득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두께를 3분의 1, 회전을 7시 반 방향의 회전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당구대 중앙에서 키스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런 특별한 위치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두께와 당점의 조합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키스를 피할 수도 있지만 이 배치를 여러 번 시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두께와 당점에 마땅한 조합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또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같은 두께, 같은 당점으로 시도하는데요. 저는 타법을 좀 바꿔서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와 타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내공과 일목적구의 속도 밸런스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 배치는 조금 전보다는 끌어야 되는 정도가 더 심해졌습니다. 일목적구가 쿠션에서 떨어져 있으면 끌림 정도를 조절하기가 쉽습니다. 공에서 바로 끌면 되는데요. 이렇게 쿠션에 가까이 목적구가 붙어 있으면 두께로 끌림 조절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첫 번째 쿠션 위치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인데요. 이럴 경우에 해결하는 방법, 여러분들 전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충분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당점으로 원쿠션에서 투쿠션으로 진행하는 그 경로를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당점은 최하 당점, 6시 쪽이 아니라 9시 쪽에서 약간 내려간 그런 당점을 선택하시면 충분히 끄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께를 3분의 2로 결정하고 회전은 8시, 8시보다는 약간 낮은 당점이 조금 더 안정적인데요. 당점만으로도 내공의 진행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 배치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얇게만 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다음 포지션을 고민을 하신다면 얇게가 대충 얇게가 아니고요. 매우 얇게 시도해야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해내시기 바랍니다. 두께는 50분의 1, 1mm 정도를 맞추려고 했고요. 그리고 회전은 9시 방향의 최대 회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이런 정교한 두께 연습을 평소에 꾸준히 해 놓으시면 이 배치뿐만이 아니라 두께가 섬세해야 되는 그런 배치에서도 여러분들의 연습의 결과가 반드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당점을 먼저 결정하시면 두께의 부담이 상당히 많아지는 그런 문제인데요. 우선 시도를 해보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9시 방향의 회전으로 두께를 3분의 1 정도만 맞춰도 충분히 각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목적구의 움직임을 조금만 예상하셨다면 이런 실수는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번에는 두께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께를 2분의 1로 결정하고 회전량을 9시 방향이지만 훨씬 줄였습니다. 한 팁 정도로 줄였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목적구와 내공의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키스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는데요. 하수들은 당점을 먼저 결정합니다. 하지만 고수는 두께를 먼저 결정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당구대 중앙에 일목적구와 내공이 놓여있는 그런 배치입니다. 도면에 보시면 짧게 시도를 하라고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9시 회전에 두께 10분의 1 정도면 아주 쉽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당점을 하단으로 결정하시면 두께의 여유가 많아집니다. 그렇게 시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렇게 시도했을 때 다음 배치를 예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9시 방향의 최대 회전으로 아주 얇은 두께를 결정하시면 지금처럼 일목적구를 코너 쪽에 내리면서 다음 배치를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8번째 문제입니다. 이번 배치도 끌어서 옆돌리기를 시도해야 하는 그런 배치인데요. 여러분들은 끌어야 된다라는 그 말 표현이 들어가는 순간 당점은 하단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일목적구가 쿠션에 붙어 있을 때는 함부로 하단을 결정하시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짧아지거나 코너 쪽에 돌리지를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실 텐데요. 지금 이 배치에서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점은 8시 방향, 그리고 두께는 2분의 1 정도를 선택하시면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8개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쉬운 문제도 있었고요. 어려운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 그런 배치도 있었습니다. 연습만이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습니다. 제 동영상을 아무리 많이 보신다 그래도 보는 것만으로 실력이 늘진 않습니다. 연습 충분히 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